안녕하십니까.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번 첫 번째 사연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어떤 30대 중반의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30대 중반 남성인데 벤츠 E300 아방가르드와 E20 디젤 아방가르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이랑 가솔린 중에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라는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현재는 구형 티구안을 타다가 세단이 타고 싶어져서 E클래스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E300 아방가르드랑 E20D 아방가르드 중에 고민 중인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비 차이가 정말 많이 날까요? 디젤은 확실히 소음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상당히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E클래스가 워낙 판매량도 많고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E클래스를 사더라도 디젤을 살지 가솔린을 살지 후륜을 살지 포매틱을 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의 간단한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는 30대 중반, 성별은 남성이고요. 고려 차종은 벤츠 E300 아방가르드 그리고 E20 디젤 아방가르드고요. 차량 용도는 출퇴근 및 여자친구분과의 데이트고요. 출퇴근 거리는 근거리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킬로가 안 되게 타신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선택 시 중점 사양은 연비와 디자인 이 두 가지를 보신다고 하고요. 예산을 이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리고 할부로 할 거라 E300이나 E20 디젤 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에 기반을 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연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연비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인 연비는 E300 아방가르드 가솔린 모델이 10.8이고요. E20D 디젤 아방가르드는 15.1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꽤 나죠. 유류비를 1년에 아까 2만 킬로 정도만 타신다고 했으니까 1년에 2만 킬로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300 아방가르드 가솔린은 310만 원이고요. 2만 킬로 정도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E20D 아방가르드는 약 193만 원 정도입니다. 유류비 기준은 가솔린 1656원, 디젤 1457원. 요 수치는 이제 오피넷이라는 유류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식 사이트에서 따온 기준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1년에 약 11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유류비 부분에서 1년에 117만 원이면은 그래도 꽤 나는 편이죠. 그래서 1년 주행시 117만 원인데 아까 할부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할부는 대부분 3년이나 5년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주행하면 234만 원, 3년 주행하면 351만 원이 유류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게 2년, 3년, 5년이 됐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350만 원 아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맛있는 걸 사 먹어도 몇백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20 디젤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류비 측면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300 아방가르드와 E20D 아방가르드. 그래서 출력 자체는 이제 가솔린이 245마력에 37.7토크고요. 디젤은 194마력에 40.8토크입니다. 아무래도 마력은 가솔린이 높고 토크는 디젤이 높게 되어 있죠. 공통 사양으로는 가죽 시트, 앞뒤 열선 시트 신형인들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기본 사운드 7개 18인치 휠은 동일합니다. 휠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차별 사양으로는 이제 E300 아방가르드는 에어백이 7개예요. 그리고 E20D 아방가르드는 에어백이 9개. 그리고 차이점이 조금 많아요. 멀티빔 LED라고 해서 그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E300 아방가르드는 인텔리전트 라이트라는 이제
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멀티빔 S클래스에도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고 전동 트렁크 핸즈프리 액세스는 이제 발을 넣어서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능동형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요 기능은 이제 점선을 넘으면 뭐 핸들의 진동이 오고 실선을 넘으면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주는 바로 그 안전 기능이에요. 그래서 차별 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20D가 더 비싸긴 한데 이렇게 안전 사양이나 편의 사양 부분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연비 측면에서도 220D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편의 사양 부분에서도 220D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정보를 봐도 그렇고요. 220D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비와 아까 디자인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외부는 똑같습니다. 휠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이제 230 아방가르드는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고 220D 아방가르드는 아마 블랙 애쉬 트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림을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호불호 갈릴 것도 없고요.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디자인적으로는 고민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9년식 되면서 핸들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고 뭐 무선 충전 시스템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차량의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는 연비는 이제 가솔린 10.8, 디젤이 15.1, 이것만 봐도 디젤이 훨씬 더 연비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류비를 아까 1년에 2만 킬로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 1년 주행 시 310만원, 3년 주행하면 가솔린은 무려 9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은 이렇게 193만원과 579만원, 그러니까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연차가 거듭될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 디젤 차량을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고, 편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어백 개수부터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의사항들과 옵션 사항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220D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남성분께서 고려하셨던, 현재 티구안을 타시다 세단으로 넘어가신다고 하셨던 그 남성분은 뭐 금액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뭐 금액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과 연비를 중요시 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연비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연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유류비는 뭐 요 정도 2만 킬로 정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20 디젤 아방가르드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리는 차량은 220 디젤 아방가르드, 물론 뭐 상황이 다르다면 230 아방가르드를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남성분께서 조금 더 알맞는, 남성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더 맞는 차량은 220 디젤 아방가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궁금하신 부분이나 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결정에 장애가 있으시다, 좀 결정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서 뭐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량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